과연 이게 정말 최저임금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맞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최저임금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숨은 임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132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13,000원을 넘었다. 13,000원 최저임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독특한 수당 제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름하여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수당. 자,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진짜 산업화 시대에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빡세게 일을 했잖아요. 돈은 쥐꼬리만큼 받고 일만 죽어라 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쉬어라. 그리고 그 쉬는 날 돈도 주겠다. 이른바 유급휴가를 일주일에 챙겨준 거예요. 하루씩. 이게 바로 이제 도입됐던 주휴수당의 배경인데 어떻게 계산되느냐.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이 이상이죠. 이 밑으로는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루치의 급여를 그냥 주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월금으로 만약에 40시간을 일을 해요. 그럼 40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뭐 8시간씩 5일 나가겠죠. 여러분들이 카페 알바한다고 치면 월화수목금 뭐 오전이나 오후든 8시간씩 알바한다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논리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루치를 더 주는데 이 하루치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 하루치. 그러니까 8시간의 하루치. 8시간치를 더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여러분들이 15시간씩 매주 일을 하게 되면은 그냥 받는 돈이 하루치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계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수학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1320원을요 40시간을 일을 하는데 하루치, 그러니까 8시간치를 그냥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8을 더해야 되겠죠. 48입니다. 48. 40을 곱하는 게 아니라 48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495360. 이게 뭐 주급이죠. 주급. 일주일에 받는 돈을 지금 기준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주급이 495,360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얼마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40으로 나눠야 되겠죠. 49360을 얼마로 나눈다? 40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진짜 이게 이제 주휴수당까지 합쳤을 때 여러분들의 실제 최저임금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냐면은 12384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주휴수당만 합쳐도 얼마가 되느냐? 최저임금은 12,384원, 12,000원을 넘는 수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퇴직금입니다. 아니, 무슨 알바하는 사람들한테 퇴직금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몇 개월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왜 동네 고깃집을 간다든지 편의점 알바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요, 실제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퇴직금이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365일을 일을 하는데 기업이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30일치, 거의 한 달치를 적립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의 급여를 줘요. 1년에 여러분들 연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0만 원이죠. 1년 딱 일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표를 딱 냈어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여러분들한테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퇴직금 얼마를 주냐면은 1200만 원 곱하기 365분의 30. 이게 0.08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083.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받는 돈을 퇴직금까지 합치게 되면은 바로 1200만 원에다 플러스 0.083을 곱한 아마 거의 한 9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의 13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1년 이상 일을 했을 경우에 30일치의 급여를 준다. 이것까지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얼마냐? 고용주가 줘야 될 금액이 얼마냐로 따지면은 아까 주휴수당까지 넣었을 때 12,384원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1 더하기 퇴직금 비율이 얼마였죠? 아까 0.0833이래요.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냐? 이게 13,413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일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받는 최저임금은 이미 13,000원을 넘었다. 그러면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질문이 뭐냐?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과연 높냐? 낮으냐? 이걸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비교하기가 참 애매하죠. 어떤 나라는 최저임금은 높지만 물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비쌀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우리보다 최저임금이 낮지만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매우 낮다면, 적다면 그러면 더 상대적으로 많은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표가 뭐냐? OECD라든지 ILO 같은 여러 국제기구가 쓰는 표현이
뭐냐면은 바로 중위소득 대비입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봤을 때, 대비했을 때 바로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소득이 뭐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장 낮은 단계의 소득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어딘가에 중간값이 있어요. 중간값. 평균값이 아니라 중간값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중위소득과 대비했을 때 최저임금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라는 것이죠. 중위소득과 거의 비슷하게 최저임금을 준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거의 대한민국의 평균에 수준되는 그런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준다는 것이고, 그보다 한참 못 미친다면은 최저임금의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한국이 62.7%더라. 중간 정도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한 62.7%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가 얼마냐면은 61.3이에요. 영국은요 58.5. 미국은 최저임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32.2%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프랑스가 소득이 높아서 그런 건지 미국이 최저임금이 낮아서 그런 건지 그거는 각각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을 대비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뭐 선진국이나 잘 사는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가지고 상당히 또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차등지급입니다. 차등지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최저임금을요,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든 심지어 외국인이든 어느 지역에 있든 그리고 어떤 업종이든 간에 전부 다 1,320원을 내년부터 줘야 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지역에 따라서 좀 나눠서 주자. 서울은 물가가 높잖아요. 근데 서울의 최저임금이랑 지방에 있는 군소도시에 있는 최저임금이 꼭 같아야 되느냐. 아니, 물가가 다른데 거기가 최저임금이 좀 낮으면은 많은 기업체들이나 영세상인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지역별 차등을 얘기를 하고요. 또 업종별, 정말 고도의 어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업종과 누구나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단순 반복적인 노동이 최저임금이 같아야 되는 것이냐, 조금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낮은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주장이 있어요. 또 국적, 이게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좀 낮은 최저임금을 주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왜?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힘든 곳에서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송금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득을 누리고 있는 건 다름이 없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지역, 업종, 국적별로 하는데, 실제로 일본이 되게 독특한 사례예요. 도쿄 있죠, 도쿄. 여기는 1163엔이에요. 1163엔. 자, 그런데 도쿄의 아키타현은 951엔이래요.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거의 한 200엔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2,000원이 넘게 차이 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게 최저임금을 주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숙식을 기업들이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회사가 있으면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급여를 준단 말이에요. 이 급여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느냐, 임대료.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산다고 쳤을 때,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조합, 식비, 그리고 일정 부분 뭐 교통비, 이런 거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얘는 자기가 집에서 멀쩡하게 그냥 출퇴근하는 애예요. 엄마가 주는, 아빠가 주는 옷 입고 거기서 잠 자고 출퇴근해. 여기도 최저임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들에게 주는 최저임금 외에는 이미 다른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은 사실은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많은 정말 실제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지자체의 장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결국은 계속 정치권에서 뭐 헌법상 평등의 원칙, 이러한 것들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랑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숙식비를 일부 인정을 해가지고 최저임금에 산입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업종별로도 약간 차등 지급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팁 종사자. 미국에 여행 가보시면 팁 줘야 되는 레스토랑들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월급도 받지만 상당히 손님들로부터 많은 팁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팁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 팁을 많이 받는 종사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딱 정해놓고 팁을 거기다 합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팁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보다 많이 받았으면은 최저임금 안 줘도 되는 거고, 만약에 팁을 오늘 못 받았어, 최저임금만큼은 사장님이 보전해주는 그런
이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장애인 같은 경우, 제가 뭐 장애인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업무 능력이나 성과에 있어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업주 입장에서는 고용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한 70%만 최저임금을 줘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업주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할 요인이 생기겠죠. 그런 차원에서 업종별이나 혹은 사람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좀 달리 결정하고 적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15시간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15시간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통 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이 뭐냐, 이재명 정부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두 가지를 뜯어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15시간 미만도 뭘 주자? 주휴수당을 주자. 사장님들 깜짝 놀랄 얘기죠. 두 번째, 퇴직금을 3개월만 일을 하면은 퇴직금을 주자.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한다라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진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13,000원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휴수당이라는 건요, 사실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주휴수당이 왜 없냐,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진짜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연차 휴가예요. 연차 휴가. 1년 동안 어느 정도 일을 하면은 뭐 15일 이렇게 주는 우리 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가 있거든요. 이걸 많이 주는 걸 갖고 이게 마치 주휴수당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주휴수당은요,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 이상 시간 일을 하면은 자동으로 딱 책정이 되는 거예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별개고, 다른 나라에서 일주일 동안 몇 시간 이상 일을 하면은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주는 그런 제도는 실질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주휴수당을 고치자라는 말이 정말 많았어요. 선진국들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고, 차라리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더 많이 주자, 1년 동안 줘야 되는 연차휴일을 늘리자 법적으로, 차라리 그게 심플한 거 아니라는 건데, 주휴수당 이거는 단 일주일만 일을 해도 하루치를 줘야 되니까 복잡하죠.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꾸 업주들이 14시간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14시간씩 뭐냐, 쪼개기 알바, 쪼개기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쪼개기 고용.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여러 명을 써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휴수당이 없으면은 3명 쓸 거를 그냥 한 명한테 주고 쭉 쓰면 되는데, 주휴수당 때문에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알바를 구한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퇴직금도 점차 없어지는 추세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퇴직금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정말 뭐 조금만 가게 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종업원을 고용하면 퇴직금은 적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난리가 나고 싸움이 나고 별로 원치 않는 송사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휴수당, 퇴직금을 좀 개혁하자,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거는 우리 정치권에서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난제 숙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은,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럽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최저임금이 없죠. 이 나라들은 노사협약,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이 각자 알아서 협약을 해서 우리 기업에서는 요 정도 최저임금이 맞습니다 라고 노사협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자체가 정말 완전 절대선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제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최저임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최저임금이에요. 근데 업주 입장에서는 자기는 도저히 이만큼을 줄 수가 없어.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인건비는 뭐 8,000원이라고 쳐볼게요. 8,000원. 대신 일이 진짜 쉬워. 그냥 거기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냥 공장에 보면은 야간에 앉아만 있어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근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업주 입장에선 필요한데, 내가 8,000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면 뽑고 싶다. 시급을 8,000원을 받더라도 그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겠죠. 뭐 은퇴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은 그게 일자리를, 고용을 창출하는 거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딱 선을 딱 그어버리면은 이 밑에 있는 저비용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의 기회가 가로막히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실업이죠. 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예 그냥 사람을 안 뽑거나 그런 일을 안 두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거기 가서 코피 터지면서 하거나, 업주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만두게 되고 주인이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24시간 운영을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다 실업입니다. 실업. 비자발적이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불법이에요. 불법. 그냥 내가 그냥 최저임금 준 것처럼 해드릴 테니까 8,000원만 받고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서로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법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현실적. 모든 일자리에 이 1,320원을 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장점도 있습니다. 일정 수준 국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챙겨준다라고 하는 어떤 복지적인 혜택은 분명히 있으나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자리는 사라지고 이거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짬짬이로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진실과 상식의 공간, 주진공간에서는 2026년도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최저임금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고요.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주유수당, 퇴직금 제도의 어떤 맹점,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논쟁,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또 주진공간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